줄리엣은 애타는 눈빛으로 로미오를 붙잡으며 말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아직 밤이야.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방금 들린 새소리도 종달새가 아니라 밤의 새였어. 저기 석류나무 위에서 울던 거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아침이 아니야. 사랑. 하지만 로미오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줄리엣. 그건 종달새였어. 아침을 알리는 새지.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동쪽 하늘을 봐. 밤하늘을 가렸던 구름이 걷히고 있어. 어둠은 사라지고 아침이 오고 있다고. 그는 줄리엣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덧붙였다. 내가 여기 남으면 널 더 오래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럼 난 죽게 될 거야. 살려면 더 나야 해. 내 곁을 지키고 싶지만 그렇다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해. 줄리엣은 두려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로미오는 그녀의 뺨을 살며시 쓰다듬고 마지막처럼 입맞춤을 남겼다. 줄리엣은 간절한 눈빛으로 로미오를 붙잡았다. 아니야, 저 빛은 아침이 아니야. 내가 알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태양이 아니라 그냥 희미한 불빛일 뿐이야. 널 만투하로 떠나게 하려는 신호 같아.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 아직은 갈 필요 없어. 로미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원한다면 난 여기 있을게. 네가 바라면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 그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다. 저 흐린 빛이 아침이 아니라면 난 믿을게. 저건 그냥 달빛이 반사된 것뿐이라고. 그리고 들리는 새소리도 종달새가 아니라 밤의 새야. 줄리엣은 한순간 안도하는 듯 했지만 다시 현실을 깨닫고 말았다. 아니야, 맞아, 맞아. 너는 가야 해. 로미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 새는 종달새야. 그 소리는 너무 높고 날카로워. 예전엔 그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지금은 그 소리가 우리를 갈라놓는 것처럼 들려. 사람들은 종달새와 두꺼비가 눈을 바꿨다고 하잖아. 차라리 목소리도 바뀌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 소리 때문에 내가 떠나야 하잖아. 제발, 가야 해. 점점 더 빛이 밝아지고 있어. 로미오는 깊이 탄식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빛이 밝아질수록 내 마음속 어둠은 더 깊어지는구나. 그때 간호사가 서둘러 들어왔다. 아가씨, 줄리엣은 재빨리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간호사. 아가씨 어머님이 오고 계십니다. 빨리 조심하세요. 간호사는 황급히 나가며 문 밖을 살폈다. 줄리엣은 창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로미오를 바라보았다. 그럼 창문을 열어야겠네. 아침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내 삶은 함께 떠나버리겠지. 로미오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잘 가, 내 사랑. 한 번만 더 키스하고 떠날게. 그는 줄리엣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입맞춤을 남긴 뒤 조용히 발코니 아래로 내려왔다. 줄리엣은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외로움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렇게 떠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의 주인이여, 남편이여, 친구여. 내가 떠나고 나면 나는 매일, 매 순간 내 소식을 기다려야 해. 단 한 분도 너무 길게 느껴질 거야. 다시 너를 만나게 될 때까지. 나도 늙어버리겠지. 로미오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힘주어 말했다. 잘 가, 내 사랑. 내가 너에게 소식을 전할 기회를 놓칠 리 없지. 줄리엣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로미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의 아픔은 언젠가 우리에게 달콤한 추억이 될 거야. 줄리엣은 손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오 하늘이여, 왜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내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죽음처럼 차갑고 희미해 보여. 로미오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줄리엣.
너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걸.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줄리엣은 창을 닫으며 간절히 속삭였다. 오, 운명이여. 제발 그를 데려가지 말아줘.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 그때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줄리엣, 아직 안 일어났니? 줄리엣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어머니세요. 잠시 후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줄리엣, 무슨 일이니? 줄리엣은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사촌 티볼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울어본들 그를 다시 살릴 수는 없어. 너무 많은 슬픔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란다. 줄리엣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큰 상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가 정말로 슬퍼해야 할 건 티볼트를 죽인 그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줄리엣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요? 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 악당, 로미오. 줄리엣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악당은 지금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전 그를 용서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머니는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배신자가 살아있다는 게 더 분통 터지는 일이야. 줄리엣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네, 어머니.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요.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 곧 복수를 할 거니까. 내가 독을 구해서 로미오가 그걸 마시게 할 거야. 줄리엣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래요, 어머니. 로미오가 독을 마시면 저는 그 곁에서 사랑을 속삭이겠네요. 어머니는 줄리엣의 말을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 기쁜 소식을 가져왔으니까. 줄리엣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쁜 소식이라니요. 어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너의 아버지가 너를 위해 결혼을 준비하셨단다. 이번 주 목요일 아침 성 베드로 성당에서 파리 백작과 결혼할 거야. 줄리엣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제가 그 사람과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줄리엣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결혼해야 한다면 차라리 로미오와 하겠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카퓰렛은 줄리엣의 방으로 들어서며 화가 나서 말했다. 이게 뭐야? 또 눈물이야? 왜 계속 울고만 있는 거야? 너 이제 그만 울어. 계속 울다 보면 너의 눈물은 바다처럼 넘칠 거야. 줄리엣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제발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카퓰렛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원하지 않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데려왔는데 내가 이러는 건 도대체 뭐냐고? 줄리엣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와 결혼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제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카퓰렛은 손을 내리치며 말했다. 너 이게 무슨 소리냐? 자존심이 있으면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지? 너는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줄리엣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나중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결혼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카퓰렛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끝이야. 내가 말했잖아. 목요일에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떠날 수밖에 없어. 그 사람과 결혼을 안 한다면 내 딸도 아니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줄리엣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카퓰렛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아. 그는 소리치며 줄리엣의 방을 나갔다. 줄리엣은 고개를 떨군 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늘은 정말 저를 버리신 걸까요?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나요? 엄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 결혼, 한 달만, 아니, 단 일주일만이라도 미뤄주세요. 만약 그마저도 안 된다면 저는 차라리 티볼트 오빠가 누운 그 차가운 무덤에서 결혼식을 치르겠어요. 카퓰렛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너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카퓰렛 부인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줄리엣은 간절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간호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은 이곳에 없고 제 믿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가 다시 저에게 돌아오려면 기적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겠죠. 그녀는 간호사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기쁜 소식이라도.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가씨, 로미오는 추방당했어요. 아무도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없어요. 설령 온다고 해도 몰래 숨어서 와야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파리경과 결혼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줄리엣은 숨을 들이쉬며 간호사의 말을 곱씹었다. 간호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파리경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로미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분의 눈을 보면 아가씨도 알 거예요. 그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 결혼이 첫 번째 결혼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로미오는 이제 아가씨의 삶에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줄리엣은 간호사의 얼굴을 두러져라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게 정말 진심이세요? 간호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제 마음과 영혼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이 저를 벌하실 거예요. 줄리엣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아멘.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 줄리엣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어머니께 가서 전해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걸 뉘우치고 있어요. 로렌스 신부님께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 거라고요. 간호사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가씨, 현명한 결정이에요. 줄리엣은 간호사가 떠난 문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바보였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하다니. 로미오를 칭찬하던 입으로 이제는 그를 저주하라니. 그녀는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좋아, 이제 알겠어.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겠어. 난 신부님께 가서 도움을 구할 거야. 그마저도 안 되면 줄리엣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속삭였다. 나 혼자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어. 로렌스 신부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고민에 잠긴 채 손끝으로 두 손을 비비며 파리를 바라보았다. 목요일이라고? 벌써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다니. 신부가 피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오.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하지 않겠소. 파리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따를 뿐입니다. 로렌스 신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줄리엣의 마음은 어떻소? 그녀는 아직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던데. 파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줄리엣은 사촌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결혼하면 그녀도 슬픔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렌스 신부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군요. 그때 줄리엣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다. 파리는 그녀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줄리엣, 이렇게 만나니 기쁘오. 우리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소. 줄리엣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파리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줄리엣은 살짝 몸을 뒤로 물렸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군요. 로렌스 신부는 조용히 개입했다. 파리경, 줄리엣과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오. 파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줄리엣, 목요일 아침에 뵙겠소.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파리가 나가자 줄리엣은 문을 꽝 닫고 힘없이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냥 제발 내 곁에 있어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희망은 사라졌어요. 이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프라이어 로렌스는 그녀의 목소리에 급히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줄리엣.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니?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신중함이 섞여 있었다. 줄리엣은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프라이어.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그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저는 그냥 이 상황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고 칼을 꺼내 손에 쥐었다. 로미오와 함께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제 삶을 마감할 거예요. 프라이어 로렌스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줄리엣, 그런 생각은 너무 위험해. 아직 상황을 바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만약 내가 정말로 결혼을 피할 수 없다면 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믿고 따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줄리엣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프라이어. 그녀는 목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차라리 탑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겠죠. 아니면 도망쳐서 숨으라고 하겠죠. 누군가 나를 도망자처럼 대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녀는 고통 속에서 말을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미오와 함께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나는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할 수 있어요. 프라이어 로렌스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파리와 결혼한다고 말하고 내일 밤 혼자 자야 한다. 간호사는 내 방에 두지 말고. 그는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내일 밤 이 약을 마셔. 그럼 몸이 차갑고 졸린 느낌이 들 것이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42시간 후 내가 깨어날 거야. 그는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로미오는 내가 보낸 편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내가 깨어나면 그는 너를 데리고 떠날 거야. 그게 바로 너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줄리엣은 그의 말을 듣고 두 손을 공중으로 쳐들었다. 간절한 눈빛으로 프라이어 로렌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에게 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제게 달렸어요. 그녀는 급히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떨림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단력으로 바뀌고 있었다. 프라이어 로렌스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너무 확고하다면 가거라. 내가 결단을 내린 거라면 나는 로미오에게 편지를 보낼 거다. 이 선택이 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줄리엣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이 나에게 힘을 주기를. 그녀는 손의 등병을 확인하며 속으로 기도했다. 안녕히 계세요. 신부님. 그녀는 눈을 감고 한 번 더 기도하듯 속삭였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듯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녀의 얼굴에는 그 결단이 빛나고 있었다. 캡슐렛은 집안을 둘러보며 손님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손님들이 꽤 많이 오셨군.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소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하인에게 명령을 내렸다. 실할 요리서들을 서둘러 구해오너라.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하인이 급히 떠나자 두 번째 하인이 다가왔다. 두 번째 하인은 다소 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주인님, 요리사들이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뷰에리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확인한다고? 그게 뭔 말이냐? 두 번째 하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주인님,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없는 요리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와 함께 일할 수 없죠. 캡슐렛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만큼 해라. 가거라. 두 번째 하인이 떠난 뒤 캡슐렛은 잠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준비가 부족할 것 같군. 내 딸이 프라이어 로렌스에게 갔나? 간호사는 간단히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캡슐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프라이어가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여전히 고집이 세다. 줄리엣이 집으로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간호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보세요. 줄리엣이 다시 웃고 있네요. 캡슐렛은 줄리엣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내 고집불통 딸. 대체 어디 갔다 온 거냐? 줄리엣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제 불순종을 뉘우쳤어요. 앞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게요. 캡슐렛은 안도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결혼식을 준비하러 가라. 줄리엣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는 로렌스 신부님의 방에서 그 젊은 신랑을 만났고 이 일을 갖추어 그에게 사랑을 전했어요. 캡슐렛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구나. 이제 일어나라.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다. 카운티를 데려와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프라이어 로렌스 덕분이다. 우리 도시 전체가 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줄리엣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간호사에게 말했다. 내일 결혼식 준비할 방으로 같이 가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 내일까지 기다려라. 아직 시간이 남았잖니. 줄리엣은 침대 옆에 서서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손끝으로 길게 늘어진 드레스의 옷자락을 만지며 자신이 고른 의상과 액세서리들이 적절했는지 고민했다. 그 옷들이 결혼식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떨림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가 간호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해야 할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하늘이 제게 은총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니까요. 제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간호사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아가씨,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카퓰렛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피로에 지친 표정으로 줄리엣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하고 있니? 내가 도와줄 일이 있니? 줄리엣은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 내일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도 편히 쉬셔야 해요. 카퓰렛 부인은 줄리엣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밤 되세요. 이제 자러 가세요. 충분히 쉬어야 할 시간이니 안녕히 가세요. 줄리엣은 조용히 속으로 되뇌며 침대 위에 앉았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군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몸을 스치는 차가운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차갑고 서늘한 떨림이 밀려왔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모든 열정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들어 방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나 혼자여야 해. 그런 생각이 들자 옷장 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다. 줄리엣은 약병을 손에 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만약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없다면 그녀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프라이어 로렌스가 그녀에게 주었던 약이 정말 독일까? 그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독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쳤다. 만약 이것이 독이라면 그는 나를 죽이려 했던 걸까? 줄리엣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그는 내가 로미오와 결혼한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일까? 그러나 잠시 후 그녀는 생각을 바꿨다. 그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직자야. 그럴 리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여전히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이 무덤 속에서 깨어나기 전에 로미오가 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이 불안을 덜쳐내려 했지만 그 생각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음침한 무덤 속에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걸까? 로미오가 오지 않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을 덜쳐내려고 했지만 그 생각이 떠오른다. 하지만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렇다면 내가 깨어날 곳은 어두운 무덤 속일 거야. 그곳에는 내 조상들의 뼈가 쌓여 있을 거고 그 옆에는 아직 묻힌 지 얼마 되지 않은 티볼트의 시체도 있을 거야. 그곳에서 밤마다 나타나는 귀신들이 나를 괴롭힐지도 몰라. 줄리엣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그곳에서 내가 깨어난다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공포에 휘말릴 거야. 죽은 조상들의 뼈를 만지며 티볼트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그 속에서 미쳐가는 내 마음을 좇을 수도 있겠지. 내가 그 분노 속에서 어떤 친척의 뼈를 집어 들고 내 머리를 부수는 일까지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녀는 잠시 멈추어 숨을 헐떡였다. 그때 갑자기 티볼트의 유령이 나타나 로미오를 찾는 모습을 상상했다. 티볼트, 그만. 로미오, 로미오, 여기 있어. 내가 마신다. 줄리엣은 속으로 조용히 속삭이며 약병을 들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레이디 카퓰렛은 간호사에게 키를 건네며 말했다. 이 열쇠 가지고 향신료를 더 가져와. 파이에는 대추야자와 모과가 들어가야 해.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필요한 재료가 다 있어요. 그때 카퓰렛이 급히 들어왔다. 카퓰렛은 시계를 보며 말을 급하게 했다. 어서, 어서. 두 번째 닭이 울었고 다정 종소리도 울렸어. 이제 3시가 된 거야. 구운 고기를 확인해. 엔젤리카. 비용 아끼지 말고. 간호사는 비꼬듯이 말했다. 자신을 좀 챙기세요.
이렇게 밤새 일하다간 몸 상해요. 카퓰렛은 여유롭게 대답했다. 걱정 마. 내가 예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새운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 카퓰렛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때도 쥐잡이처럼 돌아다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그렇게 밤을 새는 건 피하셔야 할 거예요. 간호사가 줄리엣의 방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줄리엣, 왜 이렇게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도, 신부도 이제 곧 오는데 일어나세요. 아무리 자도 좋지만 내일 파리 카운티가 오고 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레이디 카퓰렛이 급히 등장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카퓰렛은 눈을 크게 뜨고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간호사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을 흔들며 울부짖었다. 줄리엣, 줄리엣이 돌아가셨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건 너무 비참해요. 카퓰렛 부인은 당황한 채 다가가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간호사는 눈물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봐요. 줄리엣이 죽었어요. 너무도 비참한 일이에요. 카퓰렛 부인은 손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아이, 나의 소중한 딸, 살아 있어야 했는데, 일어나라. 제발, 아니면 나도 너와 함께 있을게 도와줘. 도와줄 사람을 불러. 그때 카퓰렛이 급히 달려왔다. 카퓰렛은 고통에 빠져 무기력하게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줄리엣은 그녀의 신랑이 될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녀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카퓰렛 부인은 반복하며 외쳤다. 죽었어. 죽었어. 내 딸이 죽었어. 카퓰렛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워. 내 딸 몸이 차가워. 입술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이 몸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죽음은 마치 서리처럼 내 딸을 감싸고 그 아름다움까지 빼앗아 갔어. 간호사는 또다시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 이런 비참한 날이. 카퓰렛 부인은 이 말을 되뇌며 슬퍼했다. 이 날이 얼마나 끔찍한지. 내 딸이 이렇게 가버리다니. 내 모든 기쁨이 사라졌어요. 카퓰렛은 눈물로 가득 차 말할 수 없었다. 죽음이 그녀를 데려갔어. 내 딸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때 프라이어 로렌스와 파리가 도착했다. 프라이어 로렌스는 차분히 말했다. 줄리엣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카퓰렛은 고통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준비는 되어 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내 딸은 결혼식 전날 밤 죽음과 함께 잠들었어. 그녀는 여기에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순결도 아름다움도 없지. 파리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 이렇게 슬프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이게 현실인가요? 카퓰렛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날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 아이, 내 사랑스러운 딸, 그녀가 있었기에 나는 기쁨을 느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 그런데 이제 죽음이 그녀를 빼앗아 갔어. 간호사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슬픈 날이에요. 아, 슬프고 슬픈 날. 파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으로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녀. 그녀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나도 함께 느껴. 사랑이여, 삶이여, 이제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사랑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카퓰렛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모든 기쁨과 축제가 이제 끝났어. 우리가 계획한 결혼식이 장례식으로 바뀌었고, 이 악기들은 이제 슬픔의 소리를 낼 뿐이야. 우리의 축하가, 우리의 꽃들이 모두 죽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니. 프라이어 로렌스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편안히 있을 거예요. 슬픔을 끝내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합시다.
아름다움과 사랑은 죽음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카퓰렛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변했어. 축제가 아닌 장례식으로 바뀌었으니 우리의 기쁨은 이제 슬픔이 되었고 우리의 꽃들은 이제 죽음을 위한 꽃이 되었어. 첫 번째 음악가는 피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정리하고 떠나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무겁고 우울했기에 그의 말은 마치 상황을 외면하려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일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할 뿐이었다. 간호사는 그들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음악이라니요.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냥 조용히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가 이 슬픔을 더욱 강조하는 것만 같아 불편했다. 첫 번째 음악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쓱했다. 네,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상황이 곧 나아지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나 그의 말은 공허했다. 모두가 이 말이 단순한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남겨두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때 피터가 급하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음악가들, 제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마음의 평화라는 곡을 연주해 줘. 나 좀 살려줘.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음악이 잠시나마 위안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음악가들은 서로를 바라보면 한처한 표정을 지었다. 첫 번째 음악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하필 마음의 평화인가요? 피터는 간절한 눈빛으로 답했다. 그냥 내 마음이 고통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 숨도 못 쉬겠어. 뭔가가 필요해. 제발 기분이 좀 나아지게 도와줘. 첫 번째 음악가는 곤란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너무 슬픈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음악을 연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피터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거야. 첫 번째 음악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요. 피터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무언가를 곱씹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군. 첫 번째 음악가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피터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돈은 없지만 대신 너희들에게 재미있는 걸 하나 줄게. 내가 직접 연주하는 거야. 첫 번째 음악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설마 우리 하인이 되겠다는 건 아니겠죠? 피터는 눈을 가늘게 뜨면 잦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너희 머리 위에 단검을 내리겠다는 뜻이지.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두 번째 음악가는 당황하며 피터를 말렸다. 제발, 말로 해결합시다. 그러나 피터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말로? 좋아. 내가 말로 너희를 이길 테니까. 그는 갑자기 노래의 가사를 읊기 시작했다. 마음의 고통이 가슴을 찌를 때, 슬픈 음악이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음악은 은빛 소리로. 그는 한 박자 쉬고 도전적으로 첫 번째 음악가를 바라보았다. 왜 은빛 소리라고 했을까? 사이먼 켈린, 내 생각은 어때? 첫 번째 음악가는 당황한 채 답했다. 그건 은이 달콤한 소리를 내기 때문이겠죠. 피터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헛소리. 휴일백, 너는 어떻게 생각해? 두 번째 음악가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음악가들이 은화를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피터는 코웃음을 쳤다. 도 헛소리. 제임스 사운드 포스트, 너는? 세 번째 음악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 모르겠네요.
피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그저 연주할 줄만 알지. 음악이 가진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군. 그는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다. 은빛 소리라는 건 말이야. 금이 아니라 은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야.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는 마지막으로 음악가들을 흘겨보며 덧붙였다. 다른 도움으로 빨리 고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고 그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다. 음악가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음악가는 피터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한마디 했다. 저 자식, 정말 재수 없는 놈이야. 두 번째 음악가는 피곤한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내버려둬. 잭, 우리나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그들은 악기들을 정리하며 천천히 그곳을 떠났다. 어두운 복도에는 이제 아무런 소리도 남지 않았다. 로미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의 흐릿한 눈빛 속에서 희미한 기쁨의 예감을 느꼈다. 꿈에서 느꼈던 것처럼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직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평소와 다른 기운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는 몸을 일으켰다. 오늘 하루 그의 마음은 마치 땅에 닿지 않을 것처럼 가볍고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꿈속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렸다. 그 꿈에서 그는 죽어 있었고 사랑하는 줄리엣이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며 그를 되살려냈다. 그것은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신비한 순간이었다. 이상한 꿈이었어.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는 잠시 멍하니 생각하다가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다시 느꼈다. 사랑이 단지 존재할 때도 그토록 큰 기쁨을 주는데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베로나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발타사르가 급하게 로미오에게 다가오며 말하였다. 로미오는 그에게 달려가며 물었다. 그렇다면 프라이어의 편지는? 내 여인은 괜찮은 거야? 아버지는? 그리고 줄리엣은?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발타사르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녀는 캠눈뷰지에 잠들어 있고 그녀의 영혼은 천사들과 함께 있답니다. 로미오의 심장은 요동쳤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줄리엣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발타사르의 얼굴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말은 현실을 잔인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게 진짜라고? 그렇다면 나는 별들을 저주하겠다. 로미오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발타사르의 발을 거칠게 움켜잡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 당장 떠날 거야. 너는 내 집을 알지? 종이와 잉크를 가져와. 그리고 말들을 준비해라. 오늘 밤 나는 반드시 떠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결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었다. 발타사르는 주저하며 로미오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제발 조금만 참으세요. 당신의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여요. 이건 분명히 좋지 않은 징조예요. 하지만 로미오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네가 뭘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발타사르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물러섰다. 프라이어의 편지는 정말 없었냐? 로미오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하지만 발타사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없습니다. 상관없어. 그냥 가서 말들을 준비해라. 나는 곧 가겠다. 로미오는 등을 돌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결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로미오는 거리의 한적한 구석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줄리엣,
오늘 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얼마 전 본 한 약초상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고통에 짓눌린 사람처럼 보였다. 가게는 가난과 궁핍이 가득했고 벽에는 석은 씨앗과 오래된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로미오는 그 남자가 기꺼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소리쳤다. 이봐, 약초상. 잠시 후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수척한 얼굴의 약초상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 로미오는 손에 쥔 금화를 흔들며 말했다. 여기 40두카트가 있다. 독약을 하나 구할 수 있겠냐? 빠르게 작용하는 약, 몸 안에 퍼져서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필요하다. 약초상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내가 그런 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만투아의 법은 그것을 팔면 죽음을 선고한다고 한다. 로미오는 한 걸음 다가가면 잦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얼굴엔 굶주림이 묻어 있고 온몸에는 가난과 비참함이 달라붙어 있다. 세상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법도 내게 부유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가난을 걷어치우고 이 금을 받아라. 약초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가난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양심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로미오는 집요하게 설득했다. 내 가난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를 것이다. 내 양심에 대한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약초상은 마침내 무거운 표정으로 작은 병을 건네주었다. 이 약을 어떤 액체에 섞어 마시면 된다. 만약 내가 20명의 힘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도 너의 몸을 즉시 끝내줄 것이다. 로미오는 그 말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이다. 세상을 망치는 건 바로 이 금화 같은 것들이지. 이제 나는 가야 한다. 그는 병을 조심스럽게 품속에 넣고 줄리엣의 무덤으로 향했다. 한편 프라이어 로렌스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프라이어 존이 헐떡이며 들어왔다. 형제여, 큰일이오. 프라이어 로렌스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만투아에서 돌아온 거지? 로미오는 어떻게 되었나? 아니면 그의 마음을 전할 편지가 있나? 프라이어 존은 고개를 저었다.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사람들이 문을 봉쇄해 버렸소. 그래서 만투아로 갈 수가 없었소. 프라이어 로렌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내가 로미오에게 보낸 편지는 누가 전달한 거요? 전하지 못했소. 여기 다시 가져왔소. 사람들이 감염을 두려워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소. 프라이어 로렌스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불운한 일이로군. 그 편지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생명을 좌우할 중요한 것이었소. 이제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당장 줄리엣의 무덤으로 가야 하오. 3시간 후면 그녀가 깨어날 것이오. 만약 로미오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오. 그는 결단을 내린 듯 서둘러 수도원 밖으로 나섰다. 밤이 깊어가고 파리는 묘지에 다가가며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의 하인은 그 뒤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다. 이 묘지에 혼자 서 있는 게 너무 무서운데 정말 해야 하는 걸까요? 파리는 하인의 말을 듣고 꽃을 들고 무덤 위에 한 번 더 꽃을 뿌리며 대답했다. 횃불을 내게 줘, 소년. 너는 저쪽에 서서 지켜봐. 부를 거라. 내가 보이지 않기를 원하니까. 저 회양목 아래로 가서 몸을 눕혀 땅속에 숨겨진 빈 공간에 귀를 기울여.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이 묘지에 들어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뭔가가 다가오면 휘파람을 불어라. 꽃을 내게 줘라.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빨리 가. 하인은 떨리는 손으로 꽃을 넘겨주며 스스로의 두려움을 덜쳐내기 위해 중얼거렸다. 그래, 해볼 거야. 그리곤 묘지 깊은 곳으로 물러났다. 파리는 횃불을 들고 다시 고백하듯 속삭였다. 달콤한 꽃들아,
너의 결혼 침상을 꽃으로 채워주리. 그렇지 않으면 내 눈물로 너를 적셔줄 것이다. 그러던 중 하인이 멀리서 휘파람을 불었다. 소년이 뭔가 다가오는 걸 알린 것 같군. 파리는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숨길 장소를 찾아 물러섰다. 이 감에 내 의식을 방해하려는 자가 누구지? 그의 손은 횃불을 움켜잡으며 다가오는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그때 로미오와 발타사르가 횃불과 삽을 들고 나타났다. 로미오는 급하게 말했다. 삽이랑 쇠망치 좀 줘. 이 편지를 받아서 아침 일찍 내 아버지에게 전해줘. 빛을 줘. 내가 뭔가 들거나 보더라도 나에게 방해하지 마. 내가 왜 죽음의 침대에 내려가냐면 내 여자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기 위해서야. 그럼 가거라. 발타사르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로미오는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내 우정을 보여주는 거다. 이걸 받아라. 잘 살고 잘 가라. 좋은 친구여. 발타사르는 물러서며 혼자서 묘지 근처에서 로미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라고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파리는 그 소리를 듣고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이건 바로 추방된 몬타규, 내 사랑의 사촌을 죽인 자. 그 고통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자가 죽은 자들을 더럽히려고 왔다. 그를 붙잡아야겠다. 파리는 로미오에게 다가가며 경고했다. 멈춰라, 로미오. 복수는 죽음을 넘지 않는다. 유죄의 악당. 널 붙잡겠다. 따라와라. 로미오는 분노에 차서 대답했다. 젊은이여, 절망적인 사람을 자극하지 마라. 여기서 떠나라. 파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싸움을 벌였다. 넌 여기서 범죄자로 붙잡혀야 한다. 싸움은 격렬하게 벌어졌고 하인은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떨었다. 오, 세상에. 그들이 싸운다. 경비를 부를게. 라고 그는 소리쳤다. 잠시 후 파리는 쓰러지며 말했다. 난 죽었어. 그는 무덤에 넘어지며 말하며 마지막 소원을 남겼다. 만약 내가 자비롭다면 무덤을 열어 나와 줄리엣을 함께 묻어줘. 로미오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고 말했다. 그럴 것이다. 이 얼굴을 한번 살펴보자. 머큐시오의 친척. 고귀한 카운티 파리. 레온이 혼란스러웠을 때 내가 들었던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한 말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파리는 로미오의 칼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했고 파리 백작의 하인 페이지가 묘지에 도착하며 말했다. 이곳이 맞습니다. 저기 불빛이 타고 있네요. 첫 번째 감시병이 땅을 살펴보며 말했다. 여기 땅이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 마당을 둘러봐야겠군요. 그들은 주변을 살펴보고 누군가를 발견하면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번째 감시병은 다시 돌아와 외쳤다. 불쌍한 광경입니다. 여기 파리 백작이 죽어 있고 줄리엣은 아직도 따뜻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이틀 동안 묻혀 있었군요. 감시병은 급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왕자님께 바로 알리세요. 카프르 가문에 가서 전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색을 계속하세요. 이후 감시병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며 수색은 계속 이어졌다. 다른 감시병들이 돌아오면서 말했다. 여기 로미오의 하인 발타사르가 있습니다. 그를 교회 마당에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감시병은 말했다. 왕자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를 안전하게 두세요. 그때 프라이어 로렌스 신부가 감시병들과 함께 돌아왔다. 세 번째 감시병이 말했다. 여기 떨고 울고 있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마당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에게서 망치와 삽을 빼앗았습니다. 첫 번째 감시병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이건 분명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신부도 잡아두세요. 그 순간 왕자와 시종들이 도착했으며 왕자가 물었다.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우게 하는 이소라는 무엇인가? 그 옆에는 카프렛과 카프렛 부인이 있었다. 카프렛이 소리쳤다. 왜 사람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파리의 이름을 부르며 다들 묘지로 향하고 있어요. 레이디 카프렛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우리의 묘지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왕자는 그 말을 듣고 급히 감시병에게 물었다. 이소라는 무엇이란 말인가? 첫 번째 감시병은 대답했다. 왕자님, 파리 백작이 죽었고 로미오도 죽었으며 줄리엣은 그 전에 이미 죽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왕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수색하고 이 끔찍한 살인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모두 조사를 시작하라. 첫 번째 감시병은 말했다. 여기 신부님과 살해된 로미오의 타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무덤을 열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프렛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 하늘이시여, 우리의 딸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 칼에 찔렀어요. 그때 몬테규 가문과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 왕자가 몬테규에게 물었다. 몬테규, 너는 일찍 일어났구나. 너의 아들이 무덤에 가는 걸 보러 왔구나. 몬테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왕자님, 제 아내는 오늘 밤 죽었습니다. 아들의 추방에 대한 슬픔이 그녀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 나이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왕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몬테규는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로미오,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이란 어떻게 아버지보다 먼저 무덤에 가려고 하는 거냐? 그 후 왕자는 말했다. 모든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끌어내세요. 프라이어 로렌스 신부는 고백하며 말했다. 나는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가장 적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왕자가 차분하게 물었다. 프라이어 로렌스, 지금 이 일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해라. 프라이어 로렌스 신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숨이 길지 않아서 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차례차례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로미오는 줄리엣의 남편이었고 줄리엣은 그를 사랑하며 그의 충실한 아내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결혼시킨 날, 티볼트가 죽었습니다. 그 불행한 사건은 결국 로미오가 베로나에서 추방당하는 원인이 되었죠. 줄리엣은 로미오의 추방으로 고통을 받았고 당신들이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파리 백작과 결혼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줄리엣은 저에게 미친 듯이 둘째 결혼을 피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잠자는 약을 주었습니다. 그 약은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 사이 저는 로미오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이 끔찍한 상황에서 그녀를 구해내도록 부탁했습니다. 약효가 다 사라질 때쯤 로미오는 그녀를 무덤에서 꺼내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전달할 프라이어 존이 길에 막혀 편지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리엣이 깨어날 시간에 맞춰 그녀를 무덤에서 꺼내려 했습니다. 그는 고백처럼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때 파리 백작과 로미오가 모두 여기서 죽었습니다. 줄리엣이 깨어났고 저는 그녀에게 나와 함께 나오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살을 선택했고 그 후 저는 그녀의 죽음을 확인한 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입니다. 줄리엣의 유모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라면 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왕자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너를 신성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 너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 로미오의 하인은 어디 있나? 그가 이 일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다. 그때 발타자르가 나섰다. 저는 줄리엣의 죽음을 로미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왔고, 그가 아버지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서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왕자가 물었다. 그럼 그 편지를 내게 줘 보라. 내가 읽어보겠다. 발타자르는 편지를 건넸다. 그는 여인의 무덤에 꽃을 뿌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하여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무덤을 열려고 왔고 제 주인은 그에게 다가가 싸움을 벌였고 저는 감시병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왕자는 편지를 읽고 그것이 신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 편지가 프라이어 로렌스 신부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줄리엣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로미오는 독약을 사서 이곳으로 와 그녀와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군요. 왕자는 카프렛과 몬테규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증오는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분열을 눈감아줬던 대가로 2명의 친척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카프렛은 몬테규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몬테규 형제여, 이제 손을 내밀게. 이겐 애 딸의 결혼 지참금이다. 더 이상 내가 요구할 것은 없다. 몬테규는 고백하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줄 수 있다네. 나는 그녀의 동상을 순금으로 세울 것이다. 그 동상은 베로나에서 가장 귀한 동상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 동상은 진정한 충실한 줄리엣을 기리기 위해 세우는 것이다. 카프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로미오의 동상도 그의 아내 옆에 세울 것이다. 오리의 원한을 상징하는 가난한 희생으로서 왕자는 고요하게 마무리했다. 오늘 아침 우울한 병화가 찾아왔다. 슬픔에 잠긴 태양은 그 얼굴을 숨기려 한다. 이제 가서 이 슬픈 일들에 대해 더 이야기하라. 어떤 이는 용서받고 어떤 이는 벌을 받을 것이다. 주리엣과 로미오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없었을 것이다.